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오늘도 실시간 생중계해드리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주년 광복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도 모르게 목숨을 건 국가비밀공작원으로 살았던 사람, 조국을 위해 일했지만 이중간첩으로 몰려 조국의 감옥에 1.5평 좁은 방에 6년이란 세월을 갇혀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 그는 이제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네가 북한 권력층으로 침투해 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알아봐줘야겠어. 스파입니까? 간첩입니까? 이중간첩입니까? 뭡니까? 공작원이죠. 이중간첩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박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뭐? 97년 6월 평양입니까?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녹음기를 가져가가지고 몰래 녹음을 했다. 역사본은 제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보관하고 있었고요. 군사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넘긴 혐의로 대북공작원 출신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북에다가 우리 군사기밀에 관한 것을 준 적은 없어요. 국가기밀은 마찬가지고요. 안 한 것을 했다고 저한테 집어씌우는 것은 저는 그건 받을 수 없다. 지난 월요일이죠. 뉴스와이드의 영화 공작의 실제 주인공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 씨가 출연해서 많은 얘기 나누는데 오늘 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흑금성 박채서 씨에게 궁금하신 점은 생방송 진행되는 시간에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출연 후에 반응이 어땠어요? 예, 월요일 날 나오셨었는데. 예. 아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그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예. 보내주시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뉴스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예, 깜짝 반응이 놀랐습니다. 뜨거워서? 예. 골프는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뭐 골프 약속이 있었다고. 예. 예. 제가 군에 선배되신 분이 예. 그 골프장의 대표이사라고 계세요. 특별히 그절 초청해 주셔가지고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공식 행사라서. 예, 제가 그래서 그 부득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가보니까 또 이 뉴스를 또 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 예. 그중에서 그 공식 골프대회 하는 그 프로암 대회인데 예. 각계 저명 인사를 모셔놓고 하는 이벤트 행사거든요. 네, 네. 또 알아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재밌게 치고 왔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살맛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지옥 같은 생활이 다 끝나고. 예,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나 우리 가족들이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좀 생겼다는 게 예, 또 운식이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예.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어찌 보면 숨어 있어야 할 간첩이 그렇죠. 양지로 나오는 바람에 네. 여러 가지 유명 인사가 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명 흑금성, 이것이 궁금하다. 일단 흑금성을 둘러싼 이 스토리가 소개되고 나서 논란들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본인의 입으로 진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젊을 적 사진이네요. 예, 대위 때 사진입니다. 여기 약간 머리가 벗어지셨네. 그건 그 한참 후입니다. 한참 후. 그리고 이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예. 그리고 2010년 6월 1일 간첩 혐의 체포될 때까지 얘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에서도 그리고 북에서도 활동한 스파이 흑금성은 이중 간첩입니다. 전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예. 이중 간첩이라면은 아주 나쁜 의미의 이게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쉽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지시를 받고 북에서도 이를 임무 수행을 하면서 우리 임무를 수행하면서 예. 또 북에 가서는 북에서는 또 일하는 그쪽에 것처럼. 포섭돼가지고 우리 일을 해주는 그게 양쪽에 양다리를 걸어놓고 양쪽에서 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상황을 그 이중 간첩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나쁜 의미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할 때 저 이중적인 성격 소유자 뭐 이럴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분석해달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중 간첩이냐?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요? 예, 그 국정원 옛날 안기부죠. 그 공작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저 외에 저 셈의 기관에서 항상 그 보안 측정을 하고 공작 성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그렇죠. 전향한 거 가장 아니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왜 이중 간첩이 아닌데도 왜 남한에서 남쪽에서 왜 감옥에 가뒀어요? 그걸 지금부터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중 간첩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본인은 아니다. 절대 그래서 아닙니다. 억울한 거다. 예. 자 그렇다면 김정일을 만났다 못 만났다도 지금 이것도 또 언론마다 다른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한 언론사에서 아마 그렇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것이 그 가장 확실한 팩트는 국정원 공작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 공작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제 그 당시 만났을 때 녹음을 했느냐 안 했냐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예. 제가 공작 보고를 하면은 그것은 제 입을 통해서만 그 사실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 사람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네.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 예, 그러니까 녹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딱. 또 실제 본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예. 이게 분명한 그 사실이고 예. 또 그런 것은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제가 부정하거나 이런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어느 때는 뭐 만났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만난 게 아니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그런 있어서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예. 예, 없습니다. 만난 게 확실하다. 그럼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언짢으시면 바로 언짢다 그러죠. 약간 내가 무슨 검사 취조받냐 그런 생각하지. 왜냐하면 궁금증을 저희가 이 시간에 본인 입으로 확인하고 예,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공작 기록은 예. 흑금성 이름으로 보고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위에 그 상급 위에 이제 그 차장급이나 그다음에 그 국정원장이나 네. 필요 때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외부로 이렇게 나갈 때 항상 공장명 흑금성 보고서 그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근하신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옛날 안기부에서 예, 할 주로 수- 바깥으로만 할수 돌았고. 없죠. 그러면 안기부 내에서도 활동 흑금성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겠네요. 아니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정상이네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하냐면은 그 공작 활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국정원과 관계되는 건물이나 시설은 절대 근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길까봐 상대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최고의 금기사항이죠. 그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모든 회의나 어떤 그 미팅은 전부 안가에서 전혀 일반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안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죠. 참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 외로운 직업이죠. 그러니까요. 예, 보통의 정신력과 네. 보통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아까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딱 돌아서서 나는 뭐 아무것도 못 봤다,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그렇고. 그거 정말 어려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가장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는 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예. 이 가슴을 아플 때가 이제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군에서 전역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내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김포 국제공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곡동에 있었고 아침 비행기예요. 대한항공이요. 그러면 집에서 치워도 한 6시나 이 정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베이징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예. 그때 어린 딸들은 정말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아빠 얼굴 못 보죠. 예. 그 베이징으로 가든지 또는 이제 북한으로 가든지 이제 들어갈 때인데 그 자고 있는 이렇게 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볼수 사랑스러운 저 딸들을 볼 수 있을까? 저도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땐 북한 갈 때 주로 중국으로 통해서 가는 근데 중국으로 거죠. 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이 나라는 전혀 모르는 이제 아내는 뭐 잘 다녀오라고 이제 그 뒤에 서서 손 흔드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있어 바라보면은 저도 평범한 아버지고
평범한 한 여자의 남편이거든요. 예, 물론 그런 감성에 빠지면은 임무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짚고 넘어서야 되는 것이 공작원의 숙명입니다. 본인은 아는 거죠? 흑금성이라고 내가. 흑금성이라는 것은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상하네요, 그게. 위에서 소리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채서 공작원이 공작을 해서 올리는 보고서는 위에 올릴 때 내부에서 요건 흑금성 보고서라고 쓰는 것이 흑금성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보고하면은 내가 뭐라고 이름이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활동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건 감춰지는 거죠. 그것 감춰집니까? 예, 이제 어떤 활동화 오금에는 흔히 말하는 그 디브리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모든 보고가 흑금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무슨 브리핑이요, 지금? 디브리핑. D? 예, 디브리핑이라고 이제 그 공장에 쓰는 그 용어인데 갔다 임무 수행을 하고 오면은 이제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 계속 반복해서 보고가 됩니다. 예, 먼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가에서 만나서 그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 예, 그렇죠. 그 사람은 맨날 동일 인물입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죠.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죠. 신원이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야, 정말 감찬 냄새가 좀 나네요. 그럼 흑금성으로 보고된 김정일을 만났던 기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공작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예, 공작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녹음 파일도 같이 제공합니까? 그렇죠, 제공했죠. 그 지시를 받고 한 거 내가 그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또 일반 이런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장비, 특수한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문서로 해서 제공하고. 요약이 아니라 있는 그래 토시안트리고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송 국장이 이렇게 만난 모습을 딱 보고 제가 이 글로 그려내면은 나를 모르는 심사반독관이 내가 보고한 내용을 보고 저와 느끼는 똑같은 모양으로 그 심사분석관이 그렇게 글이 알아낼 정도로 그려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토시 하나씩 빠지지 않고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럼 이것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녹음 파일까지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 있습니다. 국정원 파일은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그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뭐냐면은 98년도 소위 말하는 이성 파일이 공개됐을 때 그게 98년이죠. 3월에. 98년 3월입니다. 이대성 파일. 예, 이대성 파일이 바깥에 공개됐을 때 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국정에 들어가서 심도 있는 조사를 받고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확인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때도 김정일 수사 과정에서. 만난 과정을 성사하게 다 확인하고 수사관들이 했어요.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들어가는 아주 고도의 장비였다. 그건 뭐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장비고 특수한 방법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 국외에 어디 모처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언론 인터뷰도 제가 봤고, 그리고 전번 월요일에 저하고 만나서는 그게 국외 모처에 갈 일이 아니다. 국내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인터뷰를 보니까 변호사가 와가지고 부인한테 갑자기 녹음 파일하고 뭐 감춰놓은 자료를 다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갔다. 예. 어떤 게 진실입니까? 국외에 있다는 것은 98년도에 이대성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 저도 그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중간첩이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중간첩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그 내용도 모르는 시골 어른들이 자네 이중간첩이라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해를 많이 받고 참 아픔을 겪었었는데 네. 그 당시 지들은 워낙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라도 이게 남겨야 할 자료를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따로 보관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국내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 대선과 관련돼 가지고 한 문제들은 일부 내가 보고 안 한 것도 있고, 내가 임의로 가진 것도 있었고, 그건 정치적 문제, 공작과 관계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공작을 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정치로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따로 안전장치로 보관하고 있었죠. 그거를 자꾸 와전돼 가지고 공작의 내용을 회유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은 본인이 보관 중이다.
본인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저번에 2010년 6월 1일 체포된 이후에 그 나를 처음에 담당했던 변호사가 느닷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 집사람 그 아내한테 와서 난 면회도 안 하면서 면회했으니까 그 박재서 씨가 주라 그랬다고 나한테. 주라고 했다고. 변호사한테. 그 집사람은 이제 안심하고 맡긴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나한테 막 이제 책임을 당했죠. 왜 당신 그 중요한 것을 그런 것을 쓸데없이 줬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 엄청난. 당신 만나서 주라는데 난 믿고 줬다. 그러면 그거를 넌 내 남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외에는 모르거든요. 예. 그럼 그 변호사도 모르는 내용인데 예. 누가 이거 시켰겠느냐.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시킨 국정원이 거예요. 시켰겠죠, 뭐. 예. 가서 슬그머니 한번 가서 거짓말하고 부인 속여가지고 당신이 주라 그랬다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뺏어와봐. 그러니까 지 임의로 다 깠더라고 그걸요. 자기 임의로 까가지고 다 보고 네. 저한테 이제 면회 와가지고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아니 자기는 귀찮아 죽겠는데 응? 박재현 씨 아내가 와서 그 밥 맡기달라 부탁해서 하여튼씩 자기가 보관하고 있노라. 공작을 하네 정말. 그럼 내용을 보니까 뭐 테이프도 있고 뭐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관하면 되지 왜 자기가 그 임의로 그 의뢰인 그 물건을 까겠습니까? 그 얘기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 지금 또 헷갈려요 제가. 그러니까 그 변호사 가져갔어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한 복사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됐어요? 그거는 이제 내용이 다른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그냥 참고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한 것은 따로 내가 이제 해외에다 보냈던 따로. 것이고. 예. 아 그럼 이제 다 해결됐어요. 네. 변호사에게 일부 넘어간 자료는 그거는 다른 자료고. 상관없는 자료죠. 지금 말해서 김정일 만났다 못 만났다 녹음 파일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파일은 국정원에도 보관돼 있고 재판 과정에서 그건 다 다 있어요. 드러났고. 예. 그리고 지금 본인도 따로 보관 중이다. 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만약에 공개하라는 여론이 있거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면 공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공개할 문제는 아니죠. 필요하면 국정원에서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필요하면은 제가 그걸 임의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도 없고. 아니 근데 뭐 그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은 뭐 그러니까 국민들의 믿거나 말거나가 문제니까 돼버렸네요. 제가 그것을 뭐 꼭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다만 그것이 굉장히 오래 얘기했는데 뭐 별로 게 없네요. 결론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깔 생각 없다. 국정원 공작 기록 있다. 깔려면 국정원에서 깔아. 국정원에서 왜 까요 이거를? 제가 깔 일도 없는 거죠. 제가 이 문제에서 어떤 이슈를 만든 것도 아니니까 이건 더 언론에서 이제 어떤 의도인지 일본에서 있다 아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내용까지도 내가 고백해서 김정일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 네, 예.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나가서 해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때 징역 6년형을 받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좀 잠깐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런 선고가 그게 1, 2, 3심까지 가서 6년입니까? 결국 네. 대법원까지 가서. 1심에서는 7년을 받았고요. 네. 2심에서 1년이 감형돼가지고 6년. 그 대법에서 이제 상고가 기각됐죠. 네. 그래서 6년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만난 건 확실하고 장성택 만난 것도 확실하고. 예. 예. 또 장성택도 안 만났는데 뭐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 높은 사람 만났다고 뭐 큰 소리 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의 방송을 제가 봤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북한 내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방진 말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성택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우라든가 장성기를 만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다 전문가인지 아마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분명히 봤어요. 다른 매체에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하지도 않는 제가 그 흑금동 고백이라는 무슨 뭐 은밀한 내용을 고백한 거지 고백이라는 그 제목을 달 정도니까 뭐 거기서 다른 언론에서도 일일이 제가 뭐 거기서는 예,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 짐작을 할 뿐인데 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97년부터 이제 솔직히 저는 국정원의 어떤 그 가는 길에 벗어난 거죠. 네. 다른 길을 간 거죠. 제 개인 소신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정권이 뒤집어져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수뇌부들이 또 그런 과정에서 인사조치를 당하고 또 법적 조치를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엄청 변화가 많았죠. 예. 네, 진보 정권 10년 끝나고 MB 정부 들어섰을 때. 네. 예. 또 그리고 그 후에도 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북 관계를 하는데
저한테 경고를 발 정도로 어떤 그 MBC 모 기자, KBS 모 기자를 통해서 제발 국정원 한일에 좀 앞에 나서지 마라. 어? 그런 경고를 3번씩 받았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어떤 뭐 필요한 일에 예. 대북 관련 일에 안기부 요원이 아니고 그때는 이미 그만뒀잖아요. 그만뒀습니다. 그 이대성 파일 공개되면서 다 노출이 돼 버려가지고 신분이. 예. 그래서 안기부 요원 공작원 신분을 잃게 되죠. 그리고 저도 그런 면에서 전혀 관여할 의사도 없었고 네. 또 그 당시 이제 어린 딸들이 이제 중국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데 전념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하고 그냥.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남북 관계가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색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안 됐겠죠. 안 되니까 저한테 예.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을 얘기해봐라 해서 네. 그것이 이제 계기돼 가지고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좀 예. 물어보고 싶고 일단 그 죄목이 뭐였어요? 6년형 받게 된. 국가보안법에 걸린 상은 다 걸었어요. 아, 그러나 아무리 뭐 항변해도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MB 정권의 사법부에서 그건 뭐 전혀 제가 넘을 수 없는 벽이더라고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잡았는지 그때 국정원장 원세훈 아니에요? 예, 원세훈 원장입니다. 그럼 누가 잡아넣으라고 그랬어요? 원세훈이 잡아넣으라고 그랬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사관들이 수사기를 보니까 네. 뭐 온갖 뭐 저도 모르는 사항들을 거기다 이렇게 막 소설 완전히. 예, 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KBS 기자를 사칭했다든가 북경에서 북한 식당 운영했다든가 에? 북한 농수산물 회사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했다든가 현역 장군들하고 만나서 뭐 골프 치면서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든가 뭐 이런 뭐 어쨌든 이적 행위한 걸로 됐네요. 다 그렇게 이제 그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보통 날짜별로 찍어가지고 민원 미친 날, 미만 달러, 민원 미친 날 5만 달러 그래야 소설을 받아가지고 믿죠. 어차피 남쪽에 엮어들려면 뭐. 지하당을 구축해서 현역 장성과 돈 받아가지고 북한 돈으로 뭐 지하당을 구축했다는 지하당 겁니다. 구축하려고 그러고 예, 고정간첩이었다. 그게 신문에 나는 얘기예요. 예. 그 신문에 그런 얘기를 누가 썼겠습니까? 그 일본에서 이제 열심히 앞에 달려가면서 끌고 나갔었고 저는 간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간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대성 파일이 공개된 건 98년이고 예. 2003년 노무현 정권부터 2005년까지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비선 라인으로 활약을 했고 2004년부터 2005년 정확하게 기한은 1년입니다. 예. 횟수는 2년이고. 그 얘기 나중에 다시 여쭤볼 테지만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 2010년에 MB 정권 등장하고 나서 예. 체포돼서 6년을 살고 나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나 그 위협은 없었습니까? 북한 쪽에서는? 어차피 신분 노출이 된 이제 저 사람 간첩이다 알게 그거는 이제 98년도 그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예. 설명한 대로 이제 북에다 직접 제가 정면 부딪혀서 예. 해결을 했죠. 예, 그 외에는 뭐 제가 뭐 북에 해로운 일 한 적도 없고 제 할 일 했었고 또 2004년 5년도에 이뤄진 일도 더 허가해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허가받고 그쪽도 김정일 위원장 허가받고 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간첩이 아닌 것도 같아요. 이중간첩이면은 북한에서 뭐 어떻게 오라고 그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남한에서도 그렇게 당하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를 이중간첩을 하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지금 하나 이제 요것만 풀고 넘어갈게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성돼서 흑금성의 배신이냐 아니면 토사구팽이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혹시 돈 많이 버셨어요? 중국에서 장사하면서? 아니 거기서 돈 버는 건 없습니다. 막 이제 사업을 시작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체포됐죠. 나는 또 국외에 무슨 뭐 모처에 자료랑 뭐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자금도 숨겨놨나 그래가지고. 자금을 제가 숨겨놓을 하던 것밖에 없죠. 그래서 좀 있어 보이신다고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려우셨겠네요. 어렵지는 가족도 않았었고요. 어렵고. 왜요? 어렵지는 않았었고 이제 그 당시 퇴직금 받는 것도 있고 예, 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내가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수학생으로 5년 동안 재직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5년 동안 그 분 적금을 네. 그대로 우리가 결혼하면서 또 우리 앞으로 수령했고 저도 작지만은 그 장교를 시작하면서 받던 적금도 있었고 또 집사람 퇴직금, 내 퇴직금에서 예, 그걸 잘 집사람이 관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물론 등을 돌리고 욕하는 분도 있지만은 도와주신 분들은 또 고마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자금 있었으면 국정원에서 그걸 그냥 못 찾아냈겠어요. 가만 놔뒀겠어요. 아마 나중에 술담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지 천암 때까지 다 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 비자 김대중 주고 끝도 없이 해야 됐을 텐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도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좀 그런 말씀을 했다고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6년간을 1.5평 방에서 어떻게 건강관리 넣으신 거예요? 그냥 뵙기에는 건강해 보이셔서. 나오신 지가 한 2년 가까이 되셨지만. 그때 제가 몸무게가 원래 76, 78이 정상에 있었는데 네. 네, 몸무게 이제 막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불어요, 오히려? 예, 불기 시작하는데 이제 붓는 거죠, 걔요. 아, 몸이 붓는. 예, 붓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보면 이게 느낄 정도로 막 붓더라고요. 근데 92kg까지 그 붓더라고요. 이제 출소를 앞두고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와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죠. 내가 나갈 때까지 83kg는 줄이는데 10kg는 줄이겠다. 네. 그런데 식이요법 이런 걸로 해서 정확하게 약 그 82.7kg로 그렇게 출소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조명이 우선 나쁘고요. 예. 그럼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안에서 뭐 하지만 그 제한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왼쪽 눈은 녹내장, 우측 눈은 망막이 나가고 귀는 청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 이가 이렇게 많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저 월요일 날 인터뷰하고 제가 다시 보기로도 보면서 느낀 게 저희는 이게 이제 말로 하는 직업이니까 예. 치아가 조금 문제가 있으신가 발음이 정확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이 이가요. 그렇게 환경이 그러면 이가 먼저 다 나가요. 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저는 나와서 이제 그 전문의들하고 이렇게 이제 진찰을 받으면서 예. 구조적으로 이나 이런 거 튼튼한 체형인데 그러니까 튼튼한 체격이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나? 그 치주지라고 해야지 막 이게 녹고 다 녹아요, 녹아. 예. 잇몸이 다 녹아요. 근데 나 솔직히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안압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압이 올라오니까 눈도 망막 박리에 뭐 녹내장에 예. 귀도 잘 안 들리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괜찮으세요? 이거는 결론이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진행만 안 되는 것이 잘하는 악화되지만 치료다. 않아요.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제일 미웠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나가기만 해봐. 누가 제일 미웠어요? 제 자신이 제일 밉죠. 제 자신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길을 한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재판을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가 맡았어요. 매네롬이는 제일 먼저 입 밖으로 한 소리가 야 친구야 너 이거 왜 했어? 돈도 안 되는데 왜 했냐 이거예요. 그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더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영화보다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흑금성 박채서 씨의 얘기를 흑금성의 탄생으로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명 흑금성의 탄생,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이렇게 샀다. 오늘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그 후회한다는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예,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나이도 이제 이순도 지났고 예, 그래서 참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참 쉽지 않은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 길을 왜 걸어가게 됐는지 그걸 지금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황을 보면 암호명 흑금성의 탄생 어떻게 만들어졌나? 박채서 씨는 77년에 육군 3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소령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단 본부에 배속돼서 한미 합동공작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멈추고 나서 이제 공작원이 되기 위한 신분위장이 시작된 거죠. 이게 외형으로 들어간 건 그렇게 돼 있죠. 도박으로 파산한 걸로, 뭐 신용불량자로 군에서 전역한 걸로, 그리고 가족 생계를 위해 뭐 아자 커뮤니케이션에도 취업하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장사를 하는,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예. 그런 과정입니까? 이제 이 설명하신 내용들은 이제 바깥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얘기들이고요. 여기 이제 밖에 알려진 이렇게 알려진 거고 예, 그것은 이제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 내용들은 이미 군에서 떠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육군 소령이 왜 갑자기 중간에 국정원으로 갔느냐. 또 그만두고. 다른 분야도 아니고
그 국가기밀공작원을 갖느냐는 것이 제일 의문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는 그 아주 예민한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공작 기밀에 해당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공작원이 되는 그 과정. 그런 방법 이런 건 공작 기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겠네요. 공작 기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제가 여기 이제 육군 삼사학기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 먼무로 갔어요 여기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제 초급대학 자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나와서 보니까 이 군에서 대학을 안 넣으면 군에서도 병신되고 사회 나와서 병신되는 걸 제가 이제 졸업하고 알았어요. 장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별 달기는 어렵겠고. 아니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생각 안 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대우가 우선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됐구나.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대학을 다시 다녔죠. 그것도 일본어로 했어요. 그냥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남이 안 하는 길을 하자. 근데 이제 일본어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다시 또 대학원을 또 갔죠. 그 대학을 가서 석사과정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사이에서 그 제 운명이 결정됐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설명하기 좀 곤란한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분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 접촉을 해온 거네요. 그죠? 그리고 실제는 암호명 흑금성으로 활동했고 95년에 안기부 해외 공작실로 스카웃됐다. 요거까지는 공개도 되는 얘기입니까? 뭐 횟수 같은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기 중요한 게 때문에 아니고 어쨌든 해외 공작실로 스카웃된 건 맞고. 그렇죠. 공작 부서로 한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흑금성이라는 이름으로 보고가 올라갔고 박재선 선생이 직접 가져온 정보는 이 암호명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작 계획이 수립되고 공작이 승인 받았을 때 그건 국가 공작이거든요. 이건 국정 공작이 아니고 국가 공작입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 국가 공작은 국가 예산과 국가 행정력이 동원되는 그런 공작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식으로 암호명이 이제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공식 활동이 되는 거고. 공식 활동이 되는 그리고 거죠. 대북 공작위에서 뭐 아자 커뮤니케이션 광고회사에 위장 취업하고. 위장 취업한 게 아니라 만들었죠, 이렇게요. 제가. 이걸 실제적으로 만드셨고. 네, 만든 거죠. 지금 명함에는 그냥 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공작을 할 때는 이 회사를 지금 뭐 국회에 나오고 있는 정모 그 국회의원의 친형이죠. 그 사람이 주도돼서 회사를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분이 주로 직접으로 회사는 운영을 하고 저는 거기서 이제 편승해서 이제 공작 활동을 병행해서 했던 거죠. 그러면 뭐 근데 왜 아자 커뮤니케이션 측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뭐 2003년 법원이 6억 5천만 원 국가가 지급해라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왜? 그전에는 금성 위장 취업한 걸 몰랐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었죠. 그거 알으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만들어서 대표 얼굴을 세우고 회사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인 줄만 알았군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게 돈 되겠다 싶으니까 같이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법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가를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키운 겁니다. 진짜 여러 사람 속이고 다니셨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투자비에 대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책임을 져라.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되고 나니까 당신이 국가 그렇죠. 안기부 요원인 줄 모르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사업가 대 사업가로 보면. 그리고 이 손해 사람들은 끼쳤으니까. 저 때문에 회사가 이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책임을 하나 져라. 광고 사업 하다 망했죠. 저로서는 이제 그럼 공작의 계획에 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국가가 이제 그 내부에 규정이 있어요. 공작 계획에 민원이 발생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뭐는 어떻게 하는 게 세밀하게 그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돈 뭐 특활비를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해라 하는데도 정권이 바뀌고 그 내부의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또 딴 소리. 누구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커지고 그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투자가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죠. 그러면 국가를 상대해서 손배서 해라. 그럼 내가 증인으로 나가겠다. 증인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해서 이제 그 국가 손배소가 시작된 듣다 거죠. 보니까 별게 다 궁금하네. 안기부 출입증이 없어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그러니까 안가에서 나 만나는 사람, 그 사람하고만 접촉이 되지. 그렇죠. 나 가서 국정원 가가지고 나 몰라 나 여기 공작원이잖아 이러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갈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기하네. 근처도 가면 일부러 내곡동 쪽은 가면 방향을 차도 걸리 가면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도로가 다니고 혹시라도 있을 의심사항을 만에 하나 있는 상황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북한은 의심 피하기 위해서 도박, 뭐 신용불량자까지 모두 자처하면서 그건 기본이죠. 이건 기본이고 완벽한 사업과 위장 위해서 가족 친척에게도 비밀리했고 당연한 겁니다. 내 가족을 못 속이면 누굴 속이겠습니까? 큰 죄인이시네 보면은 가족한테는. 지금 부인 같이 오셨고 그리고 아까 큰 따님 같이 오셨는데 그럼 딸이 둘 예, 둘입니다. 공개해도 되죠 이런 얘기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 속이시는 건 없죠? 아까 좀 장난쳤습니다. 뭘 장난을 쳤어요? 아 오늘 나오기 전에 저는 그 얘기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아까 5시에 전화하셨어요? 오늘 출연 못 하겠다고. 아니 이제 무슨 뭐 사고가 났다나 여기 뭐.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다섯 그때가 시. 한 18분 정도 했을 겁니다. 5시 18분. 오늘 6시 10분 생방송인데 예. 저희가 완전히 오늘 공작을 당해서 전 제작진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근데 뭐가 좋아서 슬슬 웃으세요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몸을 달게 해놓고 저희 뭐 아주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 저희 패널들한테 나오시는 분들한테 뭐 전화 붙들고 한 2분 연락이 됐나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위기였는데 내려오셔서 저를 만나더니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좀 장난 같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왜요? 옛날 생각을 했죠. 뭐. 아, 옛날 생각? 네. 그런저런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그러셨겠는데, 그거 하나 물어본다는 게, 그거 비밀이라 그랬죠. 누구를 어떻게 포섭해서 공작원으로 만드는지는 거의 국가기밀이라 그 과정을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네, 그런 과정은 공과 기법에 속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장난기가 있고 성격이 좀 내 그게 성격에 아니고 대해 이제, 외향적이게 돼. 그런 거 예. 없어요? 요건. 공작원이 되는 요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대방들하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큰 상황에서 막 이제 네. 불쾌해야 되고 네. 그런 얼굴 상황에도 붉힐 일도 많고. 빠질 수 있고 한데 그걸 일일이 다 견디다 보면은 인간인 인상은 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크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 장난도 좀 치고 일부러. 네, 어떤 극한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행동으로 분위기를 좀 바꾸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아까 한번 저도 이제 알죠. 이게 생방송이고 저한테 옛날에 특집이 한번 돼 있는데 그 버릇이 나와서 못 간다 그래 볼까? 아니 그것도 이제 안전하게 다 왔으니까 여기 다 와서 문턱에 와서 한번 이렇게 날려본 거지. 그런데 그래서 애들한테 깍공도 아니고 뭘 우리를 하여튼 완전히 오늘 뒤집어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가실 건 아니죠. 오늘. 저도 아마 방송 한 40년 넘게 하면서 80분간을 한 사람 모시고 한 분 모시고 생방송 인터뷰를 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영광입니다. 아니 영광이 아니라 이게 나와주셔서 영광이죠.